내용은 차후에 나중에 수업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혼자서 이제 공부를 이론적인 약간 내용이나 부분들이 약간 약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약간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게 많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일단 석고 공예 이해. 요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석고 공예라는 무엇인지 일단 기본 원론적인 것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최대한 그 텍스트 상에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잘 최대한 많이 이제 알아보기 쉽게 작성은 했는데 석고 공예 하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석고 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공예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메이드 공예 중에서 뭐 캔들 공예도 있을 것이고 석고 공예, 뭐 레진 공예, 뭐 등등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석고 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수공의 한 종류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갈래가 넘어가는 게 이제 장식품이냐 아니면 방향제냐 등등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석고 방향제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석고 방향제로 갖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처음에 이쪽으로 입문하시다가 지금은 석고가루 외에도 이제 재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제스모나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시멘트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제스모나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콘크리트 같은 거 해서 시멘트 혹은 비슷한 갈래지만은 약간 재료적인 그 원료는 약간 다르긴 한데 결국엔 이제 석고가루가 약간 첨가되어 있는 그런 뭐 규조토 공예라든가 결국에는 다 수화물이에요. 수화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다 비슷한 갈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스모나이트나 뭐 차후에 이제 곧 나올 뭐 세라나이트 같은 경우도 갈래 원료는 약간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약간 기법들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결국엔 재료의 이제 특징이 비슷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석고 방향제로 갖다 제일 먼저 접근을 시작을 하셔서 이제 석고 방향제는 어떻게 만드냐 하고 뭐 물어보면은 가장 먼저 뭐 석고 가루 섞어서 거기 향을 첨가를 한다. 아주 몇 년 전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그 향료 대신에 집에서 이제 셀프로 갖다 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섬유유연제 를 넣어서 만드는 집에서 뭐 셀프로 방향제를 제작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니면 석고랑 물만 섞어서 만든 거에다 뭐 향수라든가 뭐 디퓨저 같은 것도 뭐 뿌려서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은 주로 대부분 향수를 뿌려서 사용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향 유지가 향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집에서 뭐 거의 어차피 뭐 거의 뭐 DIY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꽤 오래됐죠, 이제는. 거의 한 10년 정도까지 될런가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제로 시작을 하셔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재료가 이것저것 늘어나고, 이제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인증 제도가 점점 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받기가 어렵게 됐죠. 점점. 환경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규제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자격 요건 같은 거를 석고는 뭐 따로 허가 같은 걸 받는 게 아니니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성적서를 뭐 내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환경부에 따로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대표 제품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번거롭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런 선청과 대신에 이런 후점 5일 인증받는 거, 뭐, 공유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는 드렸는데, 지금은 인증이 약간은 좀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 선첨 오일하고, 선첨 제작하고, 리필 오일이 나가야 되니까 이제 후첨 오일도 따로 인증을 받으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선첨을 받으시고 나서 공병만 따로 뭐 파생 등록을 하시면은, 추가 인증을 받으시면은, 파생을 하실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이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 뭐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후천 방식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 추천도 많이 드려요. 개인적으로 뭐 추천을 드리기에는 저는 후첨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후에
파생신고를 진행하는 게 조금 많이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인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사업체들을 파파라치처럼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네, 생겼죠. 건당 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신고해가지고 이제 찌르면 1년에 연 한 300까지. 이걸 어저께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뭐 최대 뭐 많이 신고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3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도 있긴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그거를 신고를 만약에 했다 해서 뭐 보상금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하면은 뭐 당장 뭐 가게에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도 결국에는 다 환경부 쪽에서 다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혹은 그 당해년도 혹은 그 이제 후년도에 법령이 네, 항상 변경이 됐었죠.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삼아서 뭐 이런 고지 같은 게 계속 수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는 조금씩 더 힘들 수가 있으니까는 약간 그런 점도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방향제로 석고 방향제로 시작을 하시고 중간에 이제 석고 오너먼트 자 이거 같은 개념은 사실 석고 오너먼트라는 말은 거의 잘 안 썼고요. 거의 안 쓴 게 아니라 거의 없었죠. 없었는데 이런 복잡한 인증 단계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판매에 너무 이제 약간 무리가 있고 좀 애로사항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첨 오일을 약간 독려하기 위해서 석고 오너먼트라는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석고 오너먼트가 뒤에 이제 방향제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석고 방향제는 인증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후첨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선첨에는 인증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선첨으로 인증이 없으신 분들은요. 석고 방향제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방향제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석고 오너먼트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뭐 석고 오브제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석고 장식물이라고 뭐 표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석고 탈취 방향 저희가 생활학 제품에서 그 인증이 필요한 그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는 네,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향료에 대한 후첨 인증, 그러니까 오일만 인증받은 경우에는 방향제, 그러니까 그 후첨 오일에만 방향제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석고 우너먼트는 일단 두 가지 이제 어떤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얘는 방향제라는 말은 표기를 따로 별도로 이제 안 한 거고 표면적으로 안 한 거지만은 방향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리필 오일을 이제 따로 후첨 인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네, 방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 후첨 작업을 할 경우에 석고 방향제로의 방향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석고 오너먼트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상품이에요. 상품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뭐 기법이 들어가거나 조금 더 변칙적인 뭐 방법들을 이용해서 약간 오브제 역할을 하는 장식 목적이 좀 더 강한 거죠. 그런 거를 위한 어떤 제작물, 그러니까 약간 기물로 취급을 좀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석고 기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부분은 석고 방향제와 석고 오너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고 자체로 봤을 때는 석고 방향제, 석고 오너먼트고 향 오일은 또 별개니까 네, 걔는 자체적으로 이미 방향제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석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석고 오너먼트. 저희 수업은 어쨌든 간에 무향으로 갖다 일단 만드는 게 주이기 때문에 석고 오너먼트에 대한 제작 원리 및 이해를 이제 여기 넣었는데요. 석고는 그렇게 강한 광물은 아니에요. 그렇게 뭐 강도가 이렇게 높은 뭐 광물도 아니고 모스국기라고 저희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그때쯤 아마 자연 시간 혹은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배워보셨을 텐데 국기 2 정도면은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보통 국기 1 정도가 활석인데 제일 센 게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죠. 걔는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을 때 약간 부스러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석고는 손톱으로 갖다가 살짝만 이렇게 해도 힘을 주면은 약간 깨지거나 좀 가루가 나오거나 이제 그렇게 약간 무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른 광물인데 석고 자체에
강도, 경도 이런 것들은 되게 약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그래서 뭐 저희가 다이아몬드를 뭐 가공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석고 자체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건축 자재, 건축재, 건축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시멘트랑 섞어서 건물을 올릴 때 사용하는 그런 혼재로 갖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너먼트 이런 모형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석고를 그냥 이제 조각을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도자기 원형재 이런 거는 이제 석고 그랑 도예 쪽을 공부를 이제 하시면은 석고도 꼭 사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석고로 갖다 이제 간이 몰드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작이 여러 가지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곳에 전반적으로 이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가공해서 원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방향제용 모노먼트용 석고가루는요, 이런 원광물에 그 굉장히 일단 열을 주고 열을 가하면 탈수가 그냥 물기가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수분을 좀 날려서 분말 형태로 가공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석고 광물을 그냥 갈아내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열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때 날아가는 수분이 얼마나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소석고와 경석고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소석고와 경석고는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소석고가 뭔지 경석고가 뭔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석고는 소석고에 해당을 하고요. 경석고는 조금 더 분말이 수분기가 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탈수를 더 한 거겠죠. 그래서 경석고 탈수를 더 하든지 아니면 열을 더 주든지 탈수를 하려면 어쨌든 열을 줘야 되면 이제 이렇게 좀 물기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젬마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젬마, 그다음에 내추럴, 뭐 프리미엄 아니면 뭐 세이석고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런 공예용 석고가루는 대부분 소석고라고 하고요. 소석고예요. 소석고로 쓰이고 있고 경석고 같은 경우는 젬마 중에서 젬마 23이라고 있거든요. 젬마 23을 혹시 사용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젬마 23이라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젬마를 가장 흔하게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젬마 20, 젬마 20 같은 경우 20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속고는 이제 내추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젬마 24, 그 다음에 다빈치, 뭐 프리미엄, 세이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 뭐 대표적인 것만 일단 쓸게요. 이렇게 있고 경석고는 젬마 23, 20이 있는데 자 젬마 뒤에 여기 붙어 있는 숫자가 보이시죠? 24, 23, 20. 젬마는 요거는 이제 그 사무에서 만드는 그냥 그 자기네 어떤 브랜드 어, 석고 종류에다가 뒤에다 이제 번호만 약간 다른 건데 그 번호를 보고 얘가 경석고인지 소석고인지 알 수가 있고요. 젬마 24, 23, 20 말고도 70도 있어요. 70은 뭐 약간 혼수량이 그만큼 들어가는 건데 젬마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숫자가 혼수량을 의미를 하고요. 24%, 그러니까 물의 양이 24%를 원래 혼수를 해라라는 그런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보시다시피 물량이 점점 적어지죠. 그 경석고로 갈수록. 그리고 젠마 20 같은 경우는 경석고는 경석고인데 조금 더 탈수한 거예요. 경석고에서. 초경석고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요. 그 제조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사가 다른 어떤 제조사는 경석고인데 혼수량이 한 70 정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70, 70? 50 정도? 그렇게 70까지는 아니고 70 정도 본 것 같은데 거의 다르죠. 한 40에서 70 정도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물하고 석고랑 만나면 걔네들이 또 경화도 빨라요. 경화도 굉장히 좀 빠른 편이고 얘네들은 그리고 입도가 더 작죠. 이사보다 조금 더 작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가 더 매끈하고 그리고 약간 광도 살짝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조사마다 약간 다르니까는 만약에 경석고를 내가 젬마 말고 다른 거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이버에다 그냥 경석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젬마를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썼으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2320은요.
유색이거든요. 23은 하늘색, 노란색 이게 두 가지가 있고요. 20은 베이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흰색은 없어요. 흰색은 젠마 24만 있고 지금 젠마가 뭐 예전하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속권은 소속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사용을 해보셔서 아실 테지만 같은 소속거라도 굉장히 그 물성이 차이가 나요. 내구성도 그렇고 어떤 사용감도 그렇고 뭐 혼수량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거는 제조사마다 다른 거니까 네, 항상 만약에 새로운 속고를 사용을 하실 때는 테스트를 소량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지금 알려드린 이유가 저희가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내추럴, 젠마 뭐 이거 단일로 갖다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얘네끼리 섞으시거나 아니면은 소속고와 경속고를 혼합 그러니까 혼재를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강도를 조금 더 나는 주고 싶다 그러면 경속고랑 좀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경속고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석고가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젠마를 많이 썼고 뭐 내추럴하고 얘네 둘은 어쨌든 간에 물 혼수량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석고 100 기준에 물을 한 30에서 35% 그리고 한 40 정도까지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쓰는데 다른 초경석고, 뭐 경석고, 다른 젠마 외에 다른 제조사 거는 혼수량이 조금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좀 헷갈리시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물성이 좀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반죽이 떡이 된다거나 그래서 몰드에 들어갈 때 기포가 많이 오히려 나는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혼재를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때 섞이는 비율에 따라서도 네, 약간씩 그 어느 쪽 그 두 가지 전부 다 이제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 장점만 섞어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음, 최대한 뭐 6대4, 5대5 가장 흔하게 하시는 거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1대1로 갖다 먼저 써보시고요. 섞어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아니면 6대4 5대5에서 6대4. 6대4에서 6은 뭐냐? 이제 내추럴이 6이 될 수가 있고 경석고가 6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크게는 차이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포장 단위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경석고의 젠마 2, 3 같은 경우는 제가 파란색과 하늘색 거의 하늘색인데 파란색이라고 표기를 하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파워만큼의 그런 쨍한 파란은 아니고요. 하늘색 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얼룩도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감에 노랑도 약간 누리끼리 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색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연하게 나오는데 자, 빨강 같은 경우는 레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젠마 23 파랑으로 하게 되면은 빨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젠마 23의 파랑색으로 하게 되면은 기존에 약간 저희가 단독 그 흰색으로 갖다 레드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딥한 컬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광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만들 때 색을 조금만 더 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조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색을 하기엔 되게 애매한 비율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물감 자체로 갖다가 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또 많이 안 만들 것 같아. 그럴 때는 젠마 23에 파란색이랑 섞어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파란색 석고를 조금 혼합을 하셔서 네, 사용하셔도 색감, 채도가 약간 좀 떨어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원리로 조색을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랑하고 파랑을 적절하게 혼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요즘 들어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젠마로 갖다 인증을 받았는데 선첨 내추럴로 바뀌었어요. 석고가 바뀌었잖아요, 젠마가. 그래서 내추럴로 갈아타셨는데, 그러면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MSDS 상에서는요, 결국 둘 다 소속고고, 성분은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진행을. 그냥 상관이 없이 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합 비율에 따라서 수분의 양도 다르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요것들은 전부 다 물 혼합 비율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말고 다른 것들, 아까 다른 제조사, 뭐 혼수량이 뭐 50,
70 뭐 이렇게 가는 것들. 그거랑 섞었을 때는 물량이 오히려 더 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얘기는 그런 얘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사용하실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석고 컬러 작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거든요. 자, 저희 그 우선은 원리가 석고 가루랑 물을 섞어가지고 이제 만들면 붓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되게 단순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을 섞어가지고 붓는다. 이거를 저희가 화학 반응으로 할 때 수화 반응 혹은 수화 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물하고 석고 가루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반죽이 이제 페이스트 같이 약간 좀 점도도 있고 유동, 그 흐름성이 생기죠. 약간 물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결국엔 물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굳어가는 건데 그 굳어가는 시점까지 지금 은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교재에다 처음 넣었어요. 원래는 그 전까지는 안 넣고 있다가 처음 넣었는데 이 개념이 이제 석고가루가 저희가 바뀌는 바람에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대처를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넣었는데 저희가 그 안 굳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컬러가 안 굳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거 안 굳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반죽을, 뭐, 제일 많이 안 굳는 건 블랙이니까, 일단 블랙을 예를 들게요. 블랙을 섞고 100g에, 물을 35g 하고, 뭐, 블랙을 한 4g 정도 넣었어요. 4에서 5g 넣었어요. 뭐, 경화제도, 리퀴드도 한 2g 정도, 2에서 3. 굉장히 소량만 넣었다 했는데, 몰드에다가 부었는데, 얘가 안 굳어. 근데 물하고 석고 가루랑 만난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반죽을 몰드에다가 부어 넣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 굳고 찰랑찰랑거리면 걔는 버려야 되거든요. 걔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2시간이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사실상 한 30분, 40분만 넘어가도 걔는 네, 그냥 끝난 거라 보시면 돼요. 걔는 안 됩니다. 걔가 굳는다 한들 아마 그 내부 그 약간 좀 묻어난다거나 작업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거를 초반에 네, 알 수 있는 시점이 그 기준 시점이 딱 이 타이밍입니다. 은결 타이밍인데 저희가 그 예전에 아마 저희 협회가 출범을 하면서 그 레시피북 같은 걸 한번 신청자분들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어도 선생님들이 그 레시피를 적고 시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시간 체크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물 저울에다가 종이컵을 올려서 0점을 잡고 물을 부었죠. 물을 붓고 나서 석고가루가 들어가요. 석고가루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간을 재시면 돼요. 반죽을 하고 나서 재시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석고가 만나는 그 시점부터 시간을 재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9시 지금 57분이죠. 9시 57분에 혼합을 합니다. 이건 예시니까 이거는 나중에 지울 거니까요. 따로 네, 메모하셔도 되죠. 혼합. 물과 석고 혼합 시점이에요. 혼합 시점. 9시 57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저희가 뭘 하냐면 반죽을 하고 이제 뭐 색감, 물감 색깔 같은 거, 뭐 컬러 같은 거 집어넣고 교반하고 뭐 유화제 넣고 향 하실 분들은 향 넣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막 혼합을 하고 교반을 열심히 하고 나서 몰드에다가 투입을 하겠죠? 몰드에다가 부어 넣어요. 몰드에 붓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이때까지 혼합하고 요 사이 이 시간이 작업 시간이거든요. 이것까지가 이제 작업 시간인데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딱 작업 시간을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량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한 5분 내외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10시 한 03분까지 작업을 했다 칠게요. 아니, 대략 한 6분? 그 정도 작업을 했죠. 그래서 작업 시간에 몰드 주입을 딱 이때 끝냈어요. 몰드 주입을 하고 나서 기포를 제거를 하고 뭐 몰드를 막 치고 해서 라이트하고 뭐 브라켓을 꽂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반죽이 찰랑찰랑하던 반죽, 물기가 많던 반죽이 점점 물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말라요.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경화가 시작되지는 않은 거지만은 그때부터 경화 시작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경화 시작 단계 그러니까 욕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약간 시발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작 단계에 그 유동성이 잃어가는 이때 물기가 사라진다고 말라가라고 필기를 따로 해두셔도 됩니다. 물기가 말라가는데 이때가 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몰드 주입하고 딱 그 물기가 말라갔어요. 은결이 대략 이것도 사실 시발, 종결 그거를 다 따로따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얼추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은결 시점이 시간이 봤을 때 10시 보통 한 11분 정도 걸리니까 저희가 10분 정도 일단 쓸게요. 이쯤 여기까지만 체크하셔도 돼요. 타령하고 뭐 경화 열 씻고 하는 거는 그냥 열 씻으면 타령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작업하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만 확인을 하시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9시 57분부터 10시 10분이었죠. 그러면은 혼합부터 응결까지 시간이 이 커트, 응결 커트라고 하거든요. 응결 컷을 저희가 지금 딱 이거 13분 걸린 건데 얘는 그러면 이제 굳어요. 이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경화제가 들어왔잖아요. 추가가 됐죠. 경화제가 들어왔는데 이 경화제 같은 경우 사용을 하실 때 와, 도대체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테스트를 해도 너무 빨리 굳으면은 색이 뜨거나 아니면은 너무 늦게 너무 쬐끔 넣으면은 또 굳는지 안 굳는지 알 수가 없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간 체크를 하세요. 여기다가 앞에 뭐 예시가 되겠죠. 뭐 블랙 4g일 경우 그러면 석고가 100g이었겠죠. 100g일 때 정화제를 제가 이 정도 12분 컷이면 한 대략 한 1.5g 1g에서 1.5g인데 일단 1.5로 사용을 할게요. 작성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건 레시피 비율이에요. 어차피 리퀴드 유화제 비율 다 저희는 다 표준으로 잡고 있으니까 물 비율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석고 100g 기준에 내는 블랙을 4g 넣었고 경화제 1.5g 넣었어. 근데 시간을 체크하니까 9시 57분에 내가 혼합을 하고 시작을 해도 응결 컷이 딱 13분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혼합부터 응결 컷까지가 딱 13분 걸린 거거든요. 얘는 되게 적당한 수치예요. 이 정도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외가. 근데 만약에 이게 응결이 한 10시 한 5분? 이렇게 너무 땡겨진 거예요. 그러면 10분 미만이에요. 자, 땡겨지면 땡겨질수록 굳는 것도 빨라지겠죠? 그런데 빨리 굳고 할수록 색도 떠요. 색이 약간 희끗희끗하게 올라와요. 몰드에서 충분히 짧잖아요, 지금. 2분밖에 안 걸렸어요. 몰드 주입을 했는데 응결까지 2분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색이 약간 안정적으로 발색이 좀 올라오기도 전에 굳어버린 거라서 이런 경우는 네, 제대로 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화제를 많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좀 적게 사용하시되 나 그럼 계량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시면은 경화제는 물을 타셔도 되거든요. 경화제 같은 경우는 뭐 60g짜리 그리고 40g 이렇게 있는데 물하고 경화제는 1대1로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1대1로 하면은 얘는 몇 g이 들어가서 그러면 2g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계량하기 편하게 3g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물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들어가는 네. 네, 깜짝이야. 뭐 물량은 35g이었었는데 35가 아니라 저희가 33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니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고 아주 소량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뭐 35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35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만약에 13분에서 한 15분 정도
까지가 되게 좋고요. 저희가 가장 여기다 이제 은결 같은 경우 어느 시점에 뭔지 모르겠어. 물이 다 말랐을 땐가 아니면은 조금 있을 땐가.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2, 3분 정도 한다고 한데 그래도 한 15분 정도잖아요. 15분 정도? 마이너스는 아니구나. 플러스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한 15분 정도까지 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볼 수가 있는 시간이고 사실상 20분 네, 괜찮습니다. 25분까지도 괜찮아요. 맥시멈으로 간다. 25분. 뭐 여기까지도 약간 위험하긴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한 30분이 넘어가요. 30분, 일단 30분에서 35분 정도 넘어가고 40분 넘어갔다 그러면 약간 묻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간다 보시면 돼요. 특히 그 석고가 만약에 내추럴이나 지금 특히 바뀐 잼마. 내추럴은 그나마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바뀐 잼마는 네,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만약에 경화제가 없다고 해도 석고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결까지 이런 개념을 알려드렸는데 내가 레시피가 멀쩡하고 레시피도 괜찮았고 뭐 향도 안 넣고 그다음 물감도 많이 때려 넣고 은결 컷도 괜찮았는데 뭐 만약에 얼룩이 졌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은결까지 컷이 괜찮은데 얼룩이 진 거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경화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 이제 뭔가 다른 문제겠죠. 레시피가 멀쩡했고 뭐 타령을 빨리 했다든지 아니면은 몰드 상태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는 다른 쪽에서 원인을 찾으시면 돼요. 은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열이 점점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때 열이 나는 애가 있고 안 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컬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열이 안 나는 컬러가 좀 여러 개가 있죠. 일단 열이 딱 나는 컬러는 흰색, 그 다음에 젓갈색, 뭐 블랙도 조금은 나지만은 그래도 흰색에 비해서는 약간 약하니까 대부분 그 특정 컬러들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경화 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의 온도에 차이가 있는데요. 열이 높게 날수록 음, 열이 높게 날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 작업 환경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났는데 요즘에 빅베어 같은 뭐 대량 아니면은 대량 반죽이 들어가는 그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량 반죽을 해서 몰드가 여러 개 깔아놓고 뭐 조금씩 들어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곳에 몰려 있어요. 한 곳에 몰려 있는데 그런 애들은 열도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열이 식을 때까지 타령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식히는 게 좋은데 이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떻게 하죠? 뜨끈해가지고 열이 아직 뜨끈뜨끈해요. 일단 타령을 했어요. 흰색으로 갖다 하시니까 많이 하셨겠죠? 타령을 하신 다음에 걔를 찬물에 헹 겁니다. 찬물에. 흰색이니까 뭐 괜찮겠지 찬물에 헹 거요. 자, 그러고 택배 보냈어요? 파손이 되죠. 왜 그러냐면 안 되면은 뭐 다행인데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내부에서 이미 크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내부에서 크랙이 난 건데 외부하고 석고 반죽이 굳어가지고 있는 안쪽의 열은 어, 안쪽에 가장 늦게 식거든요. 늦게 식는데 가장 바깥쪽 외부 환경이 약간 추운 환경이다 그러면은 안에 온도차로 인해서 약간 균열 같은 게 네, 생기기도 해요. 근데 뭐 빅베어 같은 경우 멀쩡하니까 그냥 보냈는데 택배를 배송 중에 파손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걔는 뭐 석고 자체 내구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강도 문제라든가 대부분 그런 이유도 있죠. 그래서 지금 바뀐 젠마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얘를 다시 얘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바뀐 젠마예요. 기존 젠마는 경화가 빨랐고 얘는 경화가 느리죠. 경화가 느리니까 기존에 하시던 거랑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더 많이 시키셔야 되고 더 늦게 타령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처럼 뭐 그냥 1시간 하는 거 뭐 그렇다고 뭐 1시간 있다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뭐 1시간 10분 있다 타령했다. 뭐 근데 작업하는 환경은 다 전부 다 다르니까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고를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냐면 경화가 느린 애랑 경화가 빠른 석고랑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네,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어느 정도 이제 원인은 어느 정도 없애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좋은 건 뭐 부지런하게 미리미리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급하게 하는 것보다. 근데 그 경화제 같은 경우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경화제가 결국에는 이게 물을 좀 이렇게 빨아먹는 거를 촉진을 좀 시켜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경화가 좀 빨리 당겨주는 건데, 열이 많이 나면 날수록 그 석고 품질이 좀 약간 저렴한 애들 혹은 그 약간 좀 저가 이런 애들은요, 수축 같은 것도, 수축이 약간 일어날 수는 있어요. 수축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기존 젠마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높게 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내추럴은 괜찮은데, 젠마로 갖다가 이중 붓기라든가, 혹은 반죽을 미리 약간 반만 부었는데,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부었을 때, 그때 뭐 부었을 때, 밑반죽이 밑에 있는 반죽을 먹은 거지. 이제 옆에 다 흘러 넘쳐가지고 이런 거. 왜냐면 몰드랑 석고랑 밑에는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틈이 벌어져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젠마는 수축이 좀 심했거든요. 지금 젠마는 네, 수축이 없죠. 거의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수축이 거의 좀 없더라고요. 없는 대신에 열도 없어졌죠? 열도 없어졌어요. 열이 높게 날수록 강도가 높게, 대부분은 그러니까요. 높긴 한데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젠마는, 그거 말고는 사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뭐, 팽창은요. 자, 이 팽창은 석고가 팽창하진 않아요. 이거는 석고가 팽창하는 거는 아니고, 품질이라고 했는데 이게 혼수량 혹은 작업 방식, 그 다음에 내부에 어떤 소포제 들어가는 그런 거, 첨가제, 그거에 따라서 약간 팽창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수분이 약간 좀 많이 들어있을수록. 자, 같은 소속거지만은요, 젠마는 그래도 내추럴보다는 기존 젠마 기준이에요. 내추럴보다는 젠마는요, 물기가 조금 더 빠졌었어요. 조금 더 물기가 없는 애였는데, 그래서 얘는 젠마는, 팽창 같은 그런 건 없었고, 내추럴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쉬우시게 그 화분 석고를 이제 화분을 뽑아요. 화분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석고를 부어서 거기다 채웠어요. 안에. 위에다 뭐 서인장이든 뭐든 꽂겠죠? 그런 경우에 내추럴 석고로 갖다 그 안에 부어버리시면은 화분이 크랙이 갔어요. 깨지거나. 그래서 요거 내추럴로 부으면은 그래서 그거 안에 부을 때는 항상 젠마로 부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네. 팽창 이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따로 이게 뭐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하니까 지금 오늘 들으신 분들은 네, 잘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고 자체가 팽창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파악을 해두시면 좋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앞서 설명드렸던 응결까지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요거 아까 이제 제가 레시피를 지웠는데 아까 전에 그 물하고 혼합 시점부터 몰드 주입 시간하고 그다음 주입부터 응결까지 시간 있죠. 걔네가 밸런스가 정말 잘 맞으면 좋은데 혼합하고 몰드 주입을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너무 짧게. 그러니까 교반을 하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면 교반은 잘했는데 응결까지가 너무 늦게 응결이 되게 늦게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경화가 아직 그 응결 개념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으면은 경화가 너무 늦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파랑 같은 경우 어떻죠? 뜨죠 뒷면으로 뒤로 갔다 막 뜬단 말이에요 색이 그런 경우가 밸런스를 좀 잘 맞추셔야 되는데 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파랑 같은 게 앞면하고 뒷면 색깔 바뀌는 다른 이유도 그런 거이고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후에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할 일이. 그래서 여기까지만이라도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안에 작업 시간, 그, 자, 혼합, 기타, 최초 석고가루, 물을 포함한 기타 첨가 재료, 조색제, 저희 물감 들어가서 유화제, 향료, 이거를 교반할 수 있는 시간, 결국엔 작업 시간이죠. 작업 시간과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저희 선생님들은 본인도 모르게 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뭔가 불량이 났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최초 시간부터 몰드 주입 시간, 그 다음에 응결, 요 밸런스를 한번 이 시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몰드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안 좋거든요. 반죽 상태로 유동성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안 좋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색이 오히려 바래진다. 그거예요. 흰색은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흰색은 어차피 얼룩이 뭐 발색이 안 돼봤자 어차피 흰색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이라든가 뭐 파랑이라든가 파랑은 그렇게 티는 안 나요. 거의 대부분 블랙이죠. 블랙은 너무 티가 나니까 요거는 참고 블랙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빅베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열이 이제 안에 내부 열하고 그러니까 수화열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건데 너무 큰 대형 석고를 만드실 때는 꼭 열을 자연스럽게 식혀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석고방에서 제작 원리로 넘어가고 제작 원리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다 알고는 계시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거를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석고의 어떤 물성이죠. 석고 광물의 특성인데 가공성 물질이잖아요. 석고뿐만이 아니라 뭐 숯도 그럴 수가 있고, 석고도 있고, 뭐 약간 안에 결국에는 공간이 미세한 공간이 많은 건데 그 공간들 속에 오일이 향 오일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어가지고 물기보다는 덜 날아가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발향력이 네,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존 잼마는 입도가 굉장히 좀 작아서 석고가루가 좀 치밀했거든요, 조직이. 그래서 걔네들은 만드실 때 후첨을 하시면 향이 잘 안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입도가 좀 커졌어요. 입도가 커졌으면은 석고 하나 알갱이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그 큰 애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자, 동그란 애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 한 그 공병에 그 어디 뭐 공병 같은 데다가 모래를 넣고 한쪽에는 자갈을 넣고 거기에다가 간이정수기에서 물 할 때 뭐 모래 쪽으로 더 거쳐서 나와야 물이 조금 더 맑아지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갈 같은 경우는 틈새가 많으니까 거기다 우리가 만약에 물감을 넣었다 그러면은 물감이 더 잘 퍼지겠죠. 모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흔들어서 섞어주지 않는 이상은 잘 안 퍼져요. 그래서 그런 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석고 방향제로 갖다 저희가 방향성을 부여를 할 때는 석고 자체 어떤 그런 것들 밀도도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향이 그 틈이 적으면 적을수록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향들이 적어지겠죠. 그럴 때는 이제 오일 지용성 오일을 약간 희석을 해서 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 좀 짧은 시간 동안 발악력은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드실 때 오너먼트나 소품 쪽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발악력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